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하는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견적서를 빨리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로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직 안에서 표 만들기를 하시게 되면 누구보다 빨리 잘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 로직 첫 번째는 이 왼쪽 윗부분에 있는 데이터 값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데이터 값을 입력해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병합이 된 구간의 서식은 반드시 병합을 해 주시고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식들 있죠. 글자 크기, 정렬, 굵기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왼쪽 윗부분의 데이터가 뭔지 확인하시고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병합이 된 구간의 서식은 적용을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글자 크기, 굵기라든지 정렬 이런 부분의 서식은 제일 마지막에 해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테두리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같은 표가 지금 왼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참고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넘버라는 영문을 적어주시고요. 엔터 치고 견적서라고 적겠습니다. 몇 개 셀이 병합이 됐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조금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뭐냐 하면 이 열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고 드래그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숫자 보이십니까? 9C라는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범위를 선택한 여기서부터 이 구간 있죠. 열 번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라는 의미입니다. 9개의 열이 병합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열을 이렇게 잡아주셔서 숫자 9가 팝업이 된 여기 T열까지네요. T열에 9라고 적혀져 있어요. 9개의 열을 T열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오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8월 2일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8월 2일 이 부분에 서식이 좀 다르게 나타나 있지만 이 부분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범위를 세 열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줄게요. 그리고 아래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기하라는 말은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기하라는 말을 자동으로 출력이 되게 한번 서식을 입혀볼 거니까 기하라는 말은 빼도록 하고요. 밑으로 이동을 해서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되셨죠? 이 부분이 병합이 되어 있죠. 여러분 부분. 그리고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이 부분도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되면 여기 공급자 등록번호라고 해서 글씨가 적혀져 있죠. 공급자. 이렇게 엔터를 쳤더니 공급자 여기서는 글자가 가로로 정렬되어 있고 여기는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합 구간을 사행을 잡아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게요. 그리고 나서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장, 주소, 연락 여기도 한 칸 띄우고 스페이스 한타 해주시고요. 1, 2, 3, 4, 5, 6, 그리고 엔진, 성명, 튜터, 엔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좀 빨리 진행할게요. 서울시 엔진구, 엔진동, 1, 2, 3, 4, 레시 한 칸 띄우고 010, 1, 2, 3, 4, 6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죠. 그리고 셀 병합된 구간이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할게요. 견적서 표의 처음 왼쪽 구간과 오른쪽 구간으로 정해져 있죠. 이걸 확인하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성명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 그리고 튜터 엔진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소가 적혀져 있는 이 부분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연락처 이 부분도 지정해 주시고 가운데 맞춤. 지금 가운데 맞춤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두 번째 보시면은 저는 Alt 키를 눌러 볼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Alt 2번으로 할당이 되어 있어요. 단축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Alt 2번을 눌러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밑부분은 글씨가 없네요. 그래서 스킵하고요. 합계 금액. 자, 여기에서 한 셀 안에서 행을 바꿀 때는 Alt 누른 채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공급 가액 플러스 세액 가로 닫고요. 엔터 치겠습니다. 이 구간에 또 셀이 병합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연락처라는 이 구간까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병합을 해 주시고요. 그 옆에 구간도 병합해 주도록 할게요. 아래로 내려오셔서 여기 넘버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가게명도 잘 보시면은 셀이 병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일 이 부분도 병합이 되어 있거든요. 병합을 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병합된 구간을 클릭을 하면은 진한 이 회색 음영으로 두 열이 표시가 됐죠. 과일도 클릭을 하면은 E와 F가 진하게 음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 병합된 구간은 작성하시는 분들께서 병합된 구간을 스스로 이렇게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숫자를 1번부터 입력을 하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해서 연속 숫자를 채우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빈칸은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공급 가액이라는 이 부분에 어떤 수식이 걸려져 있어요.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셀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구간을 곱해서 결과를 출력하고 있는 수식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식을 하나 입력을 해 놓을게요. 여기 보시면은 수량 곱하기 단가죠. 그래서 공급 가액는 해서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 값을 이렇게 채워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은 합계가 들어가 있어요. 합계가 된 구간은 단가가 들어가 있는 여기까지 해서 병합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는 sum 구간입니다. 그래서 합계를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대시 표시가 있지만 숫자 0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쉼표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서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형태의 데이터들이 다 들어갔어요. 이제는 서식을 입혀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정렬이 이렇게 보시면 전체 다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주시고요.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놓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렬이 됐고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셀 안으로 문자가 숨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드래그를 쭉 해주셔서 클릭해 주시면은 열넓이가 문자 있는 넓이만큼 자동으로 맞춰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합계 금액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도 전체를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견적서 이 부분이 글자가 좀 진하게 되어 있고 글자도 20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자 진하게 포인트를 20까지 높여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표시 형식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표시 형식을 날짜를 이렇게 클릭해 주셔도 돼요. 여기 연월일 표시가 될 수 있게 표시를 해 주셔도 되고요. 사용자 지정에 여기 보시면은 YY와 연월일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날짜 형식에 있는 이 부분 연월일 표시될 수 있게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에 셀 서식 불러오시고 사용자 지정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기하라는 이 문자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형식을 드래그해서 지우시고 골뱅이를 불러오십니다. 골뱅이는 어떤 문자가 있을 때 그 뒤에나 앞에 문자를 계속해서 자동 생성되게 만들어주는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한타 띄우고요. 귀하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미리 보기에 귀하라고 되어 있죠. 확인 누르면 여러분 귀하 왼쪽과 똑같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공급자 이 부분은 세로로 글씨가 적혀져 있네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세로로 글씨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는 위치가 급자 앞에 있죠. Alt 버튼을 누른 채 엔터를 치면은 글자가 바뀌어지고요. 자자 앞에다 두고 Alt 버튼 누른 채 엔터를 치면은 같은 셀 안에서 행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Alt 버튼과 엔터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요. 컨트롤 Z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홈 탭에서 맞춤으로 이동하시면은 대각선 표시 화살표가 되어 있는 친구 있어요. 이 친구를 한번 펼쳐볼게요. 그러면은 세로 쓰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세 번째 있죠.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세로로 글자가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원정, 영원, 지금은 숫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0이 출력이 되는 영원정, 그리고 넘버 스트링이라는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고 엔드 연산자, 그리고 원정이라는 게 적혀져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문자로 어떤 합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오른쪽에 숫자로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견적서 형태라면 금액을 이렇게 문자로 나타내는 구간과 그냥 숫자로 나타내는 구간으로 보통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에 있는 값을 일단 입력을 하고 나중에 이 두 구간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계명과 과일이 셀이 병합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병합을 다 해야 돼요. 예전 같으면 범위 선택, 병합, 범위 선택, 병합, 범위 선택, 병합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과일명과 가계에 해당하는 어떤 필드 값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병합 버튼을 굉장히 많이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새로운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병합을 해야 될 구간을 범위 선택하겠습니다. 한 구간 먼저 선택했고요. 컨트롤 버튼 누른 채 과일 이 부분도 동시에 다중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홈 탭에 있는 이 맞춤으로 이동을 하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몸통 메뉴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우측에 보시면은 부등호가 아래로 되어 있는 이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또 다른 메뉴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우리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된 전체 병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전체 병합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안에 보여지는 가상의 실선들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전체 병합했어요. 그랬더니 가상의 실성들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한 번에 병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병합하는 기능 표 안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된다는 걸 잘 알아두시면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단가, 공급가액 비교까지 됐고요. 합계까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공급가액은 범위 지정해 주시고 이 쉼표 눌러서 왼쪽과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서식 부분에 있어서는 테두리가 없는 게 너무 아쉽죠. 그래서 테두리를 한번 빨리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밑줄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중 선택을 이런 식으로 컨트롤 버튼 누른 채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을 지정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에 F 셀 서식으로 오셔서 테두리 오신 다음에 가느다란 걸 선택해 주시고요. 이 아랫부분에 실선을 표시해 주고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그려졌고요. 공급자 이 부분도 범위 선택해 주시고 테두리 입힐 건데 여기 보면 외곽에 굵은 선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가느다란 실선이 있어요. 이때는 선이 겹치는 부분이 외곽 부분과 외곽도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두 줄 선, 그리고 위쪽과 왼쪽, 아래쪽에는 굵은 실선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가는 선부터 굵은 선, 그리고 두 줄 선 이런 식으로 선들은 확장해 나가시면 돼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고 마우스 우클릭에 F 셀 서식창을 불러 오시고요. 여기에서는 윤곽선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안쪽 선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안쪽에 선이 이렇게 색칠이 되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 테두리를 그리는데 선을 좀 굵은 걸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윤곽선만 이렇게 입혀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윤곽선이 표시가 됐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 두 줄 선이 있는데 이 두 줄 선은 맨 마지막에 범위를 선택해서 한 번에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랫 부분에도 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선 입혀 주시고요. 아래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실선이 다 들어가 있죠. 아랫 부분까지. 그래서 범위 선택 해주시고 가느다란 실선 선택해 주시고 이 부분이 지금 병합이 안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병합해 주도록 하고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굵은 선이 외곽선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실선 선택해 주시고 윤곽선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굵게 윤곽선이 표시가 됐고요. 이 부분 밑부분도 굵은 윤곽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선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윤곽선이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윤곽선 이 부분 다시 한번 합계 윗부분도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선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열넓이만 좀 넓혀주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전체 선택해서 전체 테두리를 두 줄 선으로 선택해 주시고 윤곽선 해주시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잡힌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색깔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공급자, 등록번호, 성명, 그리고 이 부분 목록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에 채우기 해주시고 여기서 연한 파란색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음영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게 이 부분도 빠뜨렸네요. 이게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등록번호는 지금 색깔이 없죠. 그래서 색 없음을 선택해서 색깔을 빼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열넓이들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여기와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는 방법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나서 열넓이 W를 눌러주시면 13.2 이런 식으로 나오죠. 숫자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열이 9개 정도 있죠. 하나하나 구간을 선택해서 맞춰주는 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없을 때는 눈대중으로 이런 식으로 밀고 당기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급자 이 부분도 간격이 조금 좁혀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주시고 이 부분은 단가가 들어가 있는 이름 구간 성명 이 부분도 당겨서 이런 식으로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맞춰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수식도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가계명, 과일 다음 시트로 넘어가 볼게요. 가계명, 과일이 있고요. 단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을 불러오는 함수 VLOOKUP 또는 인덱스 매치 함수 여기에선 중복된 값이 없기 때문에 VLOOKUP이나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값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계명은 항상 기준값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일과 단가도 불러올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명을 이렇게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번 걸어 놓도록 할게요. 데이터 탭으로 오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원본 이 구간에 마우스 커서 위치해 두시고 다음 시트로 이동하셔서 가계명을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확인하시면은 이 부분을 데이터 유효성을 통해서 값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값이 선택이 되어지면 해당하는 과일을 불러올 수 있게 될 거고요. 단가도 불러올 겁니다. 과일 이 부분에 는 하시고 인덱스 하시고 불러오고 싶은 값은 과일이죠. 그래서 과일을 범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F4번으로 고정해 주시고요. 콤마 찍고
앞으로 넘어가서 매치해서 기준값은 뭐죠? 지금 불러오고 싶은 기준값은 가게명입니다. 그래서 가게명을 선택해 주시고 혼합 참조로 10만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룩업 어레이는 기준값이 들어가 있는 이 시트에서 가게명을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 정확히 일치하니까 0, 매치 갈로, 인덱스 갈로 닫아서 엔터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라에 해당하는 가게명에 자몽이라는 과일이 선택되어졌습니다. 이번에 불러와야 될 값은 단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과일 부분을 드래그해서 범위 선택하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 구간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수량이라는 또 다른 목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한칸 건너뛰고 더블 클릭해서 붙여넣도록 할게요. 단가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있죠. 두 번째 시트. 여기에서 C열에 해당하는 부분 ESC 버튼 누르고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C열이 아니라 D열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이 한 칸 이동해야 됩니다. C가 아니라 D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가게명, 매치에 대한 범위는 동일하죠. 단가 이 부분만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를 D열로 바꿔주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해 주시고 컨트롤 C, 단가 부분에 컨트롤 V 하고 이 부분을 D로 이렇게 바꿀게요. 엔터를 치면은 해당하는 단가가 이렇게 불러지죠. 자동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값을 채워놓도록 하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하겠습니다. 이때 NA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 보면 가게명 기준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NA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 이 부분에 인덱스 앞부분에다가 if error 함수 불러오시고요. 방향키 아래로 하셔서 커서를 가장 오른쪽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쌍따옴표 2개 하셔서 빈칸으로 에러가 발생하면 표시가 될 수 있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까지 해주시면 깔끔해지겠죠. 공급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해서 어떤 결과값을 출력을 하는 구간이죠. 여기에도 if error 함수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시면 깔끔하게 값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4개 엔터를 치면은 공급가액이 들어가고 여기에 해당하는 합계가 나오죠. 가게명을 클릭을 하고 이 부분도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까 안 했었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고 이 부분도 if error 함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칸 남아있죠. 이 부분만 마무리하면 견적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답을 입력할게요. 그러면은 65,000원이라고 팝업이 됐어요. 여기에 있는 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숫자를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첫 번째는 함수를 통해서 나타낼 건데 number string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어떤 함수 인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함수에는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함수에는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나오지만 인수가 필요합니다. 는 하고 다시 한번 number까지 했더니 우리가 사용할 함수는 number string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수가 지금 number 계열의 함수가 두 가지만 팝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외워두셔야 돼요. 넘버 스트링 하고 걸로 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 공급가액의 합계를 출력한 이 구간을 범위 선택해 주시고 콤마 찍고 1을 입력을 할게요. 갈로 닫고 여기에서 %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는 그리고 AND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쌍따옴표에서 어떤 문자와 연결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스페이스바 한타 떼어주시고 원정 해주시고 쌍따옴표에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은 65,000 원정 이렇게 문자로 숫자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는 해서 이 구간을 그냥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원화 표시가 있죠. 그래서 원화 표시를 넣어두도록 할게요. 홈 탭에 오셔서 지금 회계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통화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통화가 바뀌어지고 숫자에 딱 붙어서 원화 마크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넘버 스트링이라는 좀 생소한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지우시고요. 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찍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 값이 출력이 됐죠. 이 부분에 우리는 사용자 지정 서식을 통해서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셀 서식 F,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으로 오셔서 지표준이라는 형식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의 로직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괄호를 먼저 하고요. 여기에서 DB를 한번 적고요. NUM 이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넘버인데 데이터베이스 넘버가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숫자가 할당되어 있어요. 우리는 DB 넘버 4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대괄호로 마무리했더니 65,000 문자로 표현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G표준이라는 이 구간에 마우스 커서 위치해 두시고 스페이스바 한타 띄우고 원정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까 함수 넘버 스트링으로 출력을 했던 그 값과 동일한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4번 65,000이라는 문자 값을 출력을 해주고요. 여기서 숫자 1을 입력을 하면 한자로 나오고요. 2를 입력을 해도 한자로 나옵니다. 3을 입력해도 숫자와 한자 이런 식으로 조합이 돼서 나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DB number 4 데이터베이스 넘버 4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도 결값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견적서 만드는 로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표 만들기는 값이 나열된 상태에서 테두리, 서식만 입혀주는 형식이었다면 이번 강의는 테두리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문자값까지 직접 입력해주는 그 로직이 조금 달랐죠. 이번 시간에는 견적서를 어떻게 빨리 잘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로직을 살펴봤습니다. 왼쪽 위, 그리고 셀 병합, 그리고 서식은 가장 마지막에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어떤 표도 빨리 만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